외신 브리핑입니다. 그리스 국민들 대부분이 유럽연합의 구제금융 조건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CNBC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CNBC에 따르면 리서치 전문업체 MRB는 90%의 그리스 국민들은 구제 금융에 따르는 정부 지출 감소와 개혁 방안들이 매우 불공평한 것이며 사회 약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7%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있기를 희망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그리스는 이른바 트로이카로 불리는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120억 유로를 지원받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연합정부는 트로이카의 요구에 맞는 긴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높은 국민들의 거부감으로 합의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 정부가 합의한 내용은 공무원의 연금을 줄이는 등 95억 유로의 지출을 절감코자 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은퇴 연령을 65세로 종전보다 2살 낮추고 국방비와 복지 비용을 삭감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그리스 국민들은 긴축 방안이 시행될 경우 그리스의 미래는 비관적이라는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직 33%의 사람들만이 그리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재정 절벽을 막지 못할 경우 미국 증시가 20% 폭락하는 등 어두운 경제 형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내용 마켓워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의회가 재정 절벽을 피할 수 있는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이 시작돼 미국 증시에 최대 20%의 급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재정 절벽은 미국 의회가 연방 재정 적자 감축 방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올해 연말 각종 세제 혜택이 종료되며 내년 1월부터 세금이 인상되고 대규모 재정 지출 삭감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시티는 재정 절벽으로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 같은 전망을 전했는데요. 이와 함께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하락할 것이며 달러 가치 역시 5% 이상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지금의 8.1%에서 최소 9.5%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매우 어두운 경제 전망을 전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들은 미 의회가 적자 감축 상한선을 조정하는 데 실패할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 투자자들은 의회가 제때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데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5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판매 개시와 함께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리며 팀 쿡 스타일의 성공을 알렸는데요. 관련 내용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로이터 통신은 아이폰 5를 사려는 수백 명의 인파는 팀 쿡이 애플을 이끄는 새로운 수장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아이폰 5가 처음 공개됐을 당시 탄성을 연발할 혁신적인 기술적 진보나 디자인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시장은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아이폰에 대한 소비자의 열띤 반응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충분했습니다. 전일 애플은 미국 전역의 애플 스토어와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아이폰 5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 각 애플 스토어에 경찰들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1차 출시국인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9개 국가에서 판매가 시작된 아이폰 5는 오는 28일에는 31개 도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애플은 올 연말까지 전 세계 100개 도시에서 아이폰 5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한 시장 분석기관은 3일 동안 온라인에서 판매된 아이폰 5의 물량이 아이폰 4S의 한 달치 판매량과 맞먹는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14일 아이폰 5의 온라인 선주문 결과 하루 동안 200만 대 이상이 팔려 아이폰 4S보다 2배 이상 판매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는 소비, 제조업, 주택 지표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는데요. 관련 내용 블룸버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주 공개 예정인 지난달의 가계 지출이 전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소비가 늘어날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달 2009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전반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주에는 케이스슐러와 S&P가 공동으로 집계하는 주택지표와 제조업 동향을 알 수 있는 내구재 주문 등이 발표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은 점진적인 개선의 양상을 보이겠지만 제조업은 여전히 차가운 경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콧 앤더슨 뱅크 오브 웨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여러 지표들의 전망들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